안녕하십니까. 어미양자홀 우주론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11장 중력, 중력파, 등가원리, 정지질량, 관성질량, 관성력, 원심력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력에 대해서는 8장 절대시간, 절대성이론, 상대시간, 상대이론, 로렌츠 법칙 등 많은 곳에서 중력에 대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하겠습니다. 본 우주론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본 우주론은 보존 법칙을 100%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증가 법칙, 엔트로피 증가 법칙을 100%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탄지 이상의 모양이 변한다는 겁니다. 모양이 상황에 맞게 변한다. 중력, 막알갱이의 중력선이 양력, 전기력, 강력을 야기한다. 바로 전 동영상에서 이렇게 알파 중력선이 있고 베타 중력선이 있고 그 다음에 감마 중력선이 이렇게 있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양력을 유발합니다. 이것이 전자기력을 유발하고 이것이 그 강력을 유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자가 이렇게 생겼다. 원자에는 알파 중력선, 이 꼬리가 있는데 전자에 이렇게 꼬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반원자라는 거죠. 반원자가 반대의 세상에 반원자가 있고 우리의 세상에 전자가 있고 이 전자가 중력을 유발하게 되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우리 어미 양자홀이 있고요. 어미 양자홀이 반원자예요. 반원자가 떨어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력선으로 묶여 있으니까 얘도 떨어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당기고 밑으로 떨어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막이 멤브레인, 막이라는 것이 못 떨어지게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상의 물질은 빨간색입니다. 네, 이렇게 빨간색. 빨간색은 특징, 막 공간을 넓히려고 노력을 합니다. 반대의 세상에서는 파란색입니다. 파란색의 특징, 공간을 막 좁히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빨간색의 특징 좀 딱 보면은 공간을 막 넓히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파란색, 공간을 좁히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극도로 극한이 블랙홀이지 않겠습니까? 블랙홀 어마어마하게 그 공간을 좁혀버립니다. 우리 세상, 뭐 공간이 널찍널찍하지 않습니까? 양자화된 공간에 엄청난 힘이 응축되어 있다. 이거는 제7장 암흑물질 암흑에너지에서 이 그림을 참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빨간색이 공간입니다. 공간인데 과연 공간이라는 막이 있는데 그 막이 흐물흐물할까 아니면 엄청나게 단단할까? 공간은 아마 고무 정도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릎 표면이 아니라는 거죠. 이 어미 양자홀이 다 돌려버립니다. 이게 엄청나게 강한 힘으로 당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무를 당겨보죠. 그러면 고무가 단단해지지 않습니까? 아니, 팽팽해지죠. 팽팽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양자화된 여기 막에 힘이 농축되어 있다. 그 힘에는 어미 양자홀이 당기는 것과 또 공간 여기 XYG 멤브레인이라고 썼습니다. 이것이 밀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그 결과가 이 막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막은 고무 뭐 어느 정도 이렇게 그 고무 정도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아주 팽팽해졌다. 우리는 양자화된 공간을 인식할 수 없다. 개미와 같습니다. 이 개미가 과연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이게 탁자입니다. 탁자 위를 개미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합니다. 과연 개미가 탁자를 인식할 수 있느냐? 절대 개미는 탁자를 인식할 수 없겠죠. 이게 마찬가지로 우리 세상의 물질은 XYZ 공간에 있는데 공간 사이에 갇혔습니다. 갇혀 있는데 이제 이게 위로 못 가죠. 밑으로 못 갑니다. 세부적인 설명은 여기에 있는 세부적인 설명은 그 이전 동영상에서 많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상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양자화된 공간을 인식할 수 없다. 반물질이 중력을 야기한다. 역시 반물질 이것이 이렇게 중력을 야기합니다. 그 중력의 방향은 어미양자호 쪽으로 우리 공간의 수직 방향입니다. 그러면 물질은 뭐고 반물질은 뭐냐? 어떻게 반물질이 탄생하느냐? 그 탄생 과정은 제10장 본 동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10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물질과 반물질이 어떻게 탄생을 하며 이와 같은 과정,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어떻게 해서 이런 것들이 전자가 어떻게 탄생되느냐는 거죠. 반전자가 어떻게 탄생이 되느냐, 원자가 어떻게 탄생이 되느냐, 그 다음 오비탈이 뭐냐,
그다음 베타 붕괴 과정. 전기 홀극은 자기 홀극은 전기 홀극이다. 반물질이 중력을 야기하게 되겠습니다. 양성자의 중력은 작용하지 않는다. 뭐 이게 중력을 작용을 하는데 이게 없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전자의 꼬리에 중력선이 있는데 얘가 중력을 발휘한다는 거죠. 그럼 전자를 한번 벗겨볼까요? 이렇게 벗겨내면 이게 없습니다. 그럼 이게 양성자입니다. 양성자에는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다. 이거는 이제 본 물리학 책에 아마 정답은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물리학은 모르고 예측, 추측. 절대 중력은 매우 크다. 이게 중력은 우리의 중력은 이게 우리의 세상입니다. 우리는 직선밖에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 공간의 수직 방향은 절대 이해 못하죠. 개미와 같습니다. 개미가 탁자는 절대 이해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탁자가 있어야 개미가 탁자가 없습니다. 지금 개미가 어떻게 존재하겠습니까? 탁자가 있어야 개미가 안정적으로 왔다 갔다 하지 않겠습니까? 2차원 세상을. 탁자가 없다. 이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탁자가 막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막이라는 거죠. 멤브레인. 천과 같습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막이 되겠습니다. 이게 절대 중력입니다. 그러면 뉴턴 혹은 일반 상대성에 있어서 말하는 중력은 뭐냐? 우리의 세상을 해서 바라보는 관점의 중력이죠. 그러나 중력이란 절대 중력, 어미 양자호 쪽으로 방향이 나가는 것이 중력이 되겠습니다. 아마 그 중력은 매우 클 것 같습니다. 엔트로피 증가 법칙을 유발한다는 거죠. 그럼 왜 밑으로 떨어지냐는 거예요. 무조건. 당기기 때문은 아니라는 게 밝혀졌죠. 이것이 이제 물질과 물질은 서로 당기기 때문에 이게 아니죠. 그러면 아인슈타인은 그 물질이 공간을 휘기 때문에 휘어진 공간으로 이렇게 떨어진다. 이렇게.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 반원자가 반물질이 어미 양자호 쪽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중력선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얘가 떨어지려고 한다는 거죠. 여기에 딱 그림을 이렇게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아이고, 막 떨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떨어지는 이유는 얘 때문이라는 거죠. 만약에 얘가 없다. 중력선이 없다. 여기 양성자에는 그럼 이게 안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안 떨어져요, 이게. 그런데 중력선이 존재하기 때문에 중력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만유인력 법칙 공식에 로렌츠 변환을 적용해 보자. 만유인력 법칙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약간 아주 미세하게 부족합니다. 뭔가가. 그 이유가 만유인력 법칙은 이 세상을 해석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직선의 세상을. 근데 현실은 휘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그 휘어진 정도가 이제 그거를 상대 시간으로 이해한 것이 이제 아인슈타인 일반 상대성 이론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게 상대 시간이 아니라 진짜로 네 번째 공간이 있다. 고 저는 이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딱 보기에도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할 것 같지 않습니까? 로렌츠 변환. 제가 제 8장에서 뭐 절대시간, 절대성 이론, 상대시간, 상대성 이론, 로렌츠 변환에 대해서 설명해 본 적이 있습니다. 로렌츠 변환,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휘어집니다. 이렇게 휘어질 때 로렌츠 변환이 성립한다. 공간 수축되고 공간이 휘어지고 운동 질량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이 운동 질량이 증가한다. 이거를 질량이 증가한다는 거죠. 이 질량 증가, 이것 때문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A 공간 때문에. 왜 질량이 증가하느냐? 사실 질량이 증가하는 게 아닙니다. 중력이 증가하는 거죠. 질량과 중력은 전혀 다릅니다. 물론 사촌지간이지만, 사촌이나 전혀 다르다. 이게 지금 공간으로 빠지면 빠질수록 어미 양자홀이랑 가까워지지 않습니까? 질량이 중력이 증가해야죠. 그건 이제 질량이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고, 그러나 여기서 참조해 줄 건 A 공간 아주 작은 겁니다. 제가 그림을 크게 과장되게 그렸고 이거는 매우 작다. 그래서 로렌츠 변환을 질량 증가를 적용을 하면은 여기에다가 중력에 관련된 질량을 넣으면 혹시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세계의 물질은 N극이며 공간을 넓히려고 한다. 이건 서두에서 제가 우리 세계의 물질은 N극, 빨간색입니다. 빨간색의 특징, 공간을 넓히려고 한다. 그것이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라는 거죠. 그 물질이 퍼지지 않습니까? 물질이 중력 빼고 물질이 막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물질이 줄어드는 것도 있나요?
뭐 전자기력 빼고, 이거는 알파, 베타, 감마가 있는데, 알파의 세상에서.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 SF 영화는 결국 불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게 없다. 공간을 휘었다가, 공간을 잘랐다가, 뭐 시간을 앞으로 갔다가, 시간 뒤로 갔다가, 이렇게 가능할 것 같지만, 이게 있다. 공간을 어떻게 휘겠습니까? 자, 공간을 한번 뚫어보죠. 예, 뚫었습니다. 얘를 뚫고 이렇게 못 간다는 거죠. 즉, SF 영화는 불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공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간에 대해서도 제 1장부터 제가 공간에 대해서 설명을 열심히 한 바가 있고, 이게 공간이라는 겁니다. 공간은 이게 막이죠, 막. 우리의 세상은 윗막과 밑에 막이 사이에 갇혀 있습니다. 이렇게 원자 두께, 이게 원자 두께죠. 원자 두께 하나로 이렇게 해서 XYZ 방향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위로 못 간다는 거죠. 밑으로도 못 갑니다. 그래서 공간이 뭐냐? 빌 공짜, 이거 비었지 않습니까? 사이가 있다는 겁니다. 사이 아니고 사이. 요 윗막과 아랫막 사이의 빈 곳. 이것이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양자화된 공간에는 다양한 힘의 벡터들이 존재한다. 뭐 사실 막이죠, 막. 막에 요것이 앞에서도 제가 설명했듯이 고무 정도인데 엄청 튼튼하다는 겁니다.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자, 이것이 지금 막이지 않습니까? 고무의 힘이 있지 않습니까? 고무의 힘이 없다고 하면 축 흘러내리죠. 스르륵 다 쏟아지는 거죠. 고무의 힘이 있으니까 얘가 이렇게 그 힘의 평형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엄청나게 세게 당겨보죠. 엄청나게 세게, 고무를 세게 당겼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고무에 엄청난 힘이 농축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제7장 이 그림을 보시면 어미 양자홀이 어마어마한 힘으로 이 고무 막을 당기고 있습니다. 당겨서 똘똘 말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힘이 농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도 이렇게 그러면 당기면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왜? 당겨서 돌려버리니까. 그런데 여기가 밀고 있으니까 이렇게 힘의 평형, 막에는 다양한 힘의 평형이 이루어지고 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또 살펴보면 여기서 가장 여기에 태양이 있습니다. 네, 여기가 어떤 뭐 물체 혹은 뭐 지구, 지구라고 하면 안 되겠고, 하여튼 여기 물체가 있습니다. 큰 물체가 있고 작은 물체가 있습니다. 그럼 큰 물체가 공간을 이렇게 휘지 않습니까? 뭐 작은 물체는 여기 그럼 중력이 어디냐? 중력 여기 수직 방향이라 이쪽 방향이라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 이렇게 무조건 밑에 방향, 밑쪽으로 갑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휘어졌죠? 요 방향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어미양자홀의 수직 방향으로. 이게 무조건 얘도 여기도 중력이고 여기도 중력이면 얘랑 똑같습니다. 똑같은 방향이죠. 그 다음 공간이 이렇게 휘지 않았습니까? 공간이 이렇게 휘었습니다. 그럼 공간이 떠받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공간이 여기서는 이렇게 떠받치고 있겠죠. 딱 보기 좋게 멈췄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떠받치냐? 이렇게 공간이 떠받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간의 수직 방향으로 떠받칩니다. 그럼 벡터를 생각해 보죠. 얘랑 여기 벡터랑 여기 벡터랑 하면은 여기 벡터가 남지 않습니까? 이게 가속도라는 거죠. 떨어지려고 하는 겁니다. 공간이 더 휘었습니다. 더 휘면 여기 벡터랑 벡터 하면은 이렇게 떨어지겠죠. 이쪽 방향으로. 그럼 여기 벡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멈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니에요. 멈춰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계속 이렇게 떨어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구를 민다는 겁니다. 얘가 지구를 밀어요. 그럼 지구는 안 밀리죠.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지금 막 그 중력이 작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구가 이렇게 중력이 작용하니까 공간을 이만큼 휘게 되는 것이고, 물론 아주 작은 길이. 얘도 이렇게 민다는 겁니다. 이게 서로가 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그 중심, 여기 공간이 가장 휘어진 중심은 지구에서 약간 벗어난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중력은 어미 양자호로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하는 것이 중력이고, 공간에 서페이스에 힘이 있다. 이렇게 힘의 벡터를 하면 우리 세상에 이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다음 요거는 멈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제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력보다 더 중요한 거. 이걸 제가 중력이라고 했는데 중력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막이라는 겁니다. 이게. 막에 힘이 없으면 다 흘러내립니다. 막이 워터 서페이스다. 그럼 얘네들이 이렇게 존재하겠습니까? 막이 튼튼한 힘이 막의 장력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런 힘의 벡터들이 성립을 하고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빨래집게라는 겁니다. 이게. 빨래집게가 찝혀 있기 때문에 이게 안정적으로 존재를 하는 거지. 다 빨래집게 다 벗어내봐요. 벗어내보면 그냥 두루루 다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 빨래집게가 뭐냐? 빨래집게가 이 고무에 힘을 잔뜩 부여시킨다. 이게 바로 어미양자홀이라는 거죠. 어미양자홀이 고무에 그 막에 힘을 강력하게 응축시키고 있다. 공간에 휘어지면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할 것이다. 먼저 이것도 또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mg는 다 똑같아요. 이게 요 길이가 mg, 이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살표 길이가 다 똑같죠. 이렇게 크기가 똑같은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만큼 휘어져 있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휘어져 있습니다. 뭐 그것이 일반적인 상황. 그러니까 이 서페이스랑 mg랑 뭐 거의 같죠. 그래서 뭐 있어봤자 우리 세상에 나타나는 힘, 이게 우리 세상에 나타나는 힘이죠. 매우 작습니다. 이거 한번 공간이 많이 휘어졌다고 가정해 보면 얘는 똑같아요. 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페이스 방향이 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방향이 이렇게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MA가 큽니다. 뉴트론 스타, 중성자별, 뭐 공간이 많이 휘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크다는 거죠. 이게 엄청 커졌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블랙홀에 빠졌다. 블랙홀은 아예 공간이 그냥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서페이스가 없다는 게 서페이스 힘이 없고 이렇게 그냥 mg랑 중력이랑 가속도랑 같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MA를 mg로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제가 g라고 썼는데 g는 절대중력. 제가 말하는 절대중력이고 여기서 g는 우리 세상의 가속도를 g로 놨다는 거죠. 스몰 g로. 이것이 현 물리학에서 말하는 중력 가속도.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질량이 있습니다. 질량이 변할까요, 과연? 그러면 이제 변할 수도 있다. 네, 그럼 절대 질량 혹은 고유 질량, 진짜 순수 질량, 네, 순수 질량, 근원 질량, 근원 질량이 안 변하지 않습니까? 근원 질량은 안 변합니다. 변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가속도가 요게 변한다는 거죠. 그 가속도는 g입니다. g. 중력 가속도의 방향이 변한다. 질량은 변하지 않는 것이다. 절대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8장에서 로렌츠 법칙을 제가 설명을 해봤는데 뭐 이와 같이 뭐 비식의 원자식이 하면서 이거 지금 피타고라스 정리 아닙니까?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한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공간이 휘어졌어도 여기는 항상 같을까? 그럼 이건 피타고라스 정리 성립 안 합니다. 요만큼 휘어지면 요만큼 공간이 휘어지고요. 네, 이만큼 가면 이렇게 휘어지고 이렇게 가면 이렇게 휘어지겠죠. 이거는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간의 특성. 과연 이거 왼쪽일까 오른쪽일까? 뭐 또 혹은 공간이라는 게 있는데 공간이 워터 서페이스일까? 이렇게 강력한 탄성체. 여기 보시면 다시 보시면 뭐 이거는 사실 뭐 흐물흐물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당기는 겁니다. 이 막을 어미양자홀이 어마어마한 힘으로 당기고 있습니다. 얘는 엄청나게 팽팽합니다. 실제는 우주의 공간의 막은 엄청 팽팽하고 얘는 또 2m 아닙니까? 2m가 아니라 뭐 최소한 300억 광년, 뭐 138억 광년 어마어마하게 머니까 이것이 성립할 것 같습니다. 단단하다. 왜? 다양한 힘의 벡터들이 공간에 막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아주 팽팽하게 극도로 팽팽하게 존재한다. 공간은 XYZ 거리 3 곱하기 2의 12승미터당 A 방향으로 1m 휘어진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직선 거리예요. 어마어마하게 큰데 A 방향으로는 1m밖에 안 휘어진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아주 작은 크기 여기 엄청 커도 여기는 조금밖에 안 들어간다. 이거를 표현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다음 중력과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오는 숫자냐? 제가 분명 중력과 양력은, 중력은 이겁니다. 양력은 뭐냐? 양력은 이 막의 힘이에요. 막의 힘. 네, 그건 제 10장에서 제가 설명을 했었고, 바로 전 동영상에서 설명을 했고, 얘랑 지금 같은 거 아닙니까? 같아야지 멈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힘의 평형. 그래서 중력과 양력은 분명 연결이 될 것 같다. 중력과 원래 강력, 전자기력, 중력 이 세 개가 연결이 되죠. 근데 양력하고 중력하고 연결이 될 것 같다라는 힘의 평형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이런 숫자 절대 양력, 상대 양력, 그다음에 뭐 중력은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것들이 연결이 되지 않을까? 어떤 규칙이 발견되지 않을까? 5승, 13승, 38승.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왜 중력은 우리 세계 지금 38승은 이쪽 세계를 해석하는 거니까 직선의 세계를 해석하는 거니까 그게 루트 힘하고 이거 힘이죠. 힘하고 거리는 제곱이죠. 제곱이니까 루트를 씌우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력 루트를 씌웠습니다. 그리고 양력은 이쪽 세계의 힘이라고 제가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38승 곱하기 10의 5승 38승 곱하기 10의 5승 나누기 10의 13승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뭐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제가 해봤습니다. 숫자 맞추기 3.16 곱하기 2의 8승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이거 혹시 빛의 속도 2.998? 빛의 속도랑 유사한 숫자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혹시 중력, 양력이랑 중력이랑 연결되는 거 아니냐. 물론 여기는 대략적인 숫자죠. 보다 정확한 숫자를 한번 넣어봐서 계산을 한번 해봤으면 합니다. 인터넷을 뒤져봤더니 뭐 정확한 숫자는 안 나와 있고 대략 이 정도 크기다라고만 나와 있어가지고 이 정확한 숫자를 넣어봐서 숫자를 한번 계산해 보자. 자, 이렇게 그래서 뭔가 연결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거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이게 몇 대 몇인가? 여기를 1m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1m라고 하면은 여기가 3 곱하기 2의 12승 미터가 나온다는 거죠. 그럼 여기는 0.0001m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택하겠습니다. 뭐 그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숫자 맞추기. 그래서 제가 직선거리 3 곱하기 10의 12승 미터당 1m 휘어지는 거 아니냐. 뭐 어떤 근거는 없습니다만 다시 말하면 여기서 어떤 만약에 빛의 속도가 나왔다. 혹은 뭐 어떤 물리학적 상수가 발견이 됐다라고 한다면 중력과 양력은 서로 연결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건 당연히 힘의 평형 법칙이고 그래서 아니 이거 직선거리당 1m 휘어진다. 그래서 제가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이거 직선으로 갑니다. 1m 휘어지는 거 아닙니까? 직선으로 갑니다. 1m 휘어지죠? 직선으로 갑니다. 1m 휘어집니다. 아니 이렇게 휘어지다 보면 계속 뺑뺑 하나의 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큰 원이 되겠죠. 그 원의 지름이 얼마냐? 제가 이거 한번 계산을 해 봤습니다. 수식은 생략하도록 하고 그 큰 원이 57억 광년이 나왔습니다. 57억 광년. 우리 우주의 관측 가능한 우주의 반지름이 138억 광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연찮게도 57억 광년, 조금 뭔가 연결이 될 듯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문제는 138억 광년이 관측 가능한 우주라고 했지만, 우주가 이렇게 생겼는지, 아니면 구체다 우주는 또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주 공간이 휘어져 있지 않다는 증거는 천문학적 관측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거 평평하다는 거 아닙니까? 천문학적 관측은. 또 가속팽창이란 말이에요. 가속팽창이라고? 네. 이거일 수도 있다. 만약에 이거라면은 이게 우주의 지름이 구체라고 한다면 지구에서 이쪽을 봤습니다. 이쪽을 보니까 138억 이렇게 가니까 여기 반지름이죠. 여기 반지름. 한 요 정도 본 겁니다. 요 정도. 이게 반 좀 더 간 거죠. 요쪽을 봤습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반이죠. 반을 좀 더 갔습니다. 이렇게. 그 뭐냐? 우측 끝을 봤어요. 네, 우측 끝하고 좌측 끝하고 한 30억 광년 중첩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를 봤더니 지평선 문제 왜 이리 왼쪽 끝하고 오른쪽 끝하고 유사하냐? 중첩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 증거는 이제 제가 슈퍼보이드
네, 제7장 거시공동 슈퍼보이드. 여기서 이제 이 두 개를 들어서 30억 광년 정도 중첩된 것 같다. 그래서 우주 공간의 지름은 200억 광년. 그 다음에 어미 양자홀의 지름은 57억 광년? 어느 정도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혹시 어미 양자홀의 지름 아닐까? 그럼 이 숫자는 뭘까? 어마어마하게 크죠? 사건의 지평선 또 반지름의 지름의 크기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핵심, 중력과 양력은 서로 연결 관계식이 분명 있을 것이다. 힘의 평행에 의해서. 수성의 근일점 이동 문제. 수성이 이렇게 뺑뺑 도를 때 자꾸 근일점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관측하고 뉴턴으로 계산하는 것과 이게 100년에 43초 오차가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아인슈타인 이걸로 계산하니까 거의 정확하게 이제 이건 알아맞혔고 얘는 오차가 눈꽃만큼입니다. 눈꽃만큼 발생을 하더라. 이게 조금 부족하다는 거죠. 그럼 그 눈꽃만큼이 얼마냐? 1초당 3.79의 2의 음수 12승이에요. 이건 진짜 그러니까 진짜 눈꽃만큼이죠. 진짜 눈꽃만큼이다. 그래서 제가 이거 뉴턴은 이쪽 세상을 해석한 겁니다. 이쪽 세상을. 근데 이쪽 세상을 해석하다 보니까 이제 눈꽃만큼 놓쳤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그 수성의 공전이 87.97 1이고 이걸 환산을 하면은 1사이클당 7.6에 2의 6승이 나온다고 합니다. 한 바퀴 도는데 그렇게 이제 초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이렇게 넣고 나누기 2를 하였습니다. 반 바퀴 돌았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43초를 이제 각도로 환산하면 0.011944초입니다. 이거를 한번 계산해 봤더니 3.18에 2의 8승이 나왔습니다. 3.18 이 숫자랑 지금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3.18 이거나 같은 숫자 아닙니까 지금? 물론 여기가 숫자가 조금 대략적인 숫자지만 여기에 또 어떤 그 비밀이 있지 않냐? 여기는 양력 강력입니다. 제가 양력하고 중력으로 계산한 거죠. 여기는 수성의 공전 주기랑 그 초를 계산한 겁니다.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얘랑 전혀 관련 없는 숫자인데 상당히 유사한 값이 나왔다. 그래서 다시 중력하고 양력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싶지만 다시 2번 다양하게 생각해보자. 일단 얘는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100년이라는 숫자가 여기 요 속에 안 들어갔어요. 이 숫자를 썼지. 원래는 이 숫자가 이 속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틀렸다. 다양하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분명 중력과 양력은 서로 연결된다라는 어떤 방정식이 나올 것이며 뉴턴이 이렇게 계산했는데 여기 눈꽃만큼 오차가 또 여기 아까 그 로렌츠 변환을 적용하면은 또 그 눈꽃만큼의 오차가 커버가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주 모형도의 각종 상수값들은 계산될 것이다. 이러한 논리를 들어서 어미 양자홀의 지름이 얼마냐, 그 다음에 어미 양자홀의 질량이 얼마냐 등등 각종 상수들이 계산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그림에서 이거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광자가 있습니다. 빛의 속도 날아갑니다. 광자는 무조건 빛의 속도로 날아갑니다. 이렇게. 이게 실제 광자가 날아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날아간다는 겁니다. 광자가. 그러면 광자가 이렇게 날아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왜? 공간은 휘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네 번째 방향으로 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인지를 못해요. 우리는 이것밖에 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좌표 변화. 얘 휘어진 거 있죠? 얘 휘어진 거를 우리 세상으로 변환을 시켜야 됩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이게 지금 피타고라스 정리 피타고라스 정리로 이렇게 투영을 이 빨간색 이거를 이쪽으로 투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바로 우리 공간이 압축이 되어 있다고. 그래서 그것이 바로 로렌츠 변화이 되겠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두께를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다시 빛이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요만큼 갔습니다. 당연히 뭐 빛의 속도죠. 빛의 속도로 갑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 세상으로 투영을 시키면 여기서부터 요만큼 갔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이게 뭐냐? 빛의 속도가 느려졌다. 근데 원래 빛의 속도로 분명 빛의 속도로 갑니다. 네, 가는데 우리 세상에 보이기로는 빛의 속도가 느려지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공간의 두께를 이렇게 키워보면 이게 빛의 속도로 갑니다. 빛의 속도로 갑니다. 요게 딱 있습니다. 그럼 얘가 또 얘가 빛의 속도보다 좀 빛의 속도가 늦어지는 듯한 그런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럼 과연 빛의 속도가 느려지느냐? 느려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저기 빛이 매질을 통과할 때 빛은 느려지지 않습니까? 빛의 속도는 변한다. 매질을 통과할 때. 즉, 그 현상을 우리 세계로 이해하고 싶으면 공간의 두께를 공간을 두껍게 해라. 현상을 이쪽 세계로 이해하고 싶으면 로렌츠 변화를 적용해라. 공간의 두께. 이 공간의 두께가 7.6장에서 중력 렌즈 현상. 도대체 중력 렌즈 현상이 왜 발생할까? 이렇게 공간이 은하 공간이 이렇게 양자화됐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있죠. 공간의 두께, XYZ 공간의 두께를 제가 늘렸습니다. 이거 볼록 렌즈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중력 렌즈 효과를 유발한다고 7.5절에서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중력파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유인력 법칙과 일반 상대성 이론. 만유인력 법칙은 이것이고요. 일반 상대성 이론은 이것이죠. 만유인력 법칙은 부족하다. A축 참 아주 조금 부족하게 되겠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이 이제 이것이 공간이 휘어졌다는 건데 이거 한번 보시죠. 이게 뭐 태양이다. 태양을 한번 딱 사라져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공간이 휘어진 게 풍 튀 나와가지고 출렁 해가지고 8분 뒤에 지구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또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그 고유 성질은 고무이나 다양한 외부 힘이 작용되고 있다. 즉 이게 막이 다시 앞에서 설명했듯이 이게 막이라는 게 있는데 막이 과연 물의 표면이냐 아니면은 뭐 적당히 탄성이 있는 고무냐 아니면은 외부에 어마어마한 힘이 작용이 돼가지고 막이 고무긴 고무인데 거의 뭐 강철과 같은 수준이냐. 이 논리라고 하면 출렁 이거 워터 서페이스 아닙니까 이게. 중력파는 XYZ 수직 방향이고 공간파는 XYZ 방향이다. 자, 이게 태양이 있습니다. 지구가 있습니다. 태양이 뿅 하고 사라졌습니다. 그럼 얘가 뿅 하고 이렇게 튀어나오죠. 튀어나와가지고 이제 파로 물결, 워터 서페이스, 물결로 촥 이렇게 전달이 된 다음에 8분 뒤에 여기에 오겠느냐. 그러면 이제 공간이라는 게 있는데 공간은 물결 표면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리지드 바디라고 강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럼 얘가 탁 사라졌습니다. 그럼 강체니까 전체가 올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뭐 8분이 아니죠. 그냥 순식간에 전체로 바로 이제 지구에서 순식간에 이걸 파악하게 되겠습니다. 중력파를. 그럼 다시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얘를 탁 위로 들었습니다. 손으로 얘를 확 들었어요. 그럼 얘가 고무가 평 하고 튀어 올라와 가지고 팔을 이루면서 이렇게 올까요? 아니죠. 얘를 들으면 전 영역이 위로 올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물론 출렁 전체가 출렁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는 이거 빨래 씻기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저의 생각에는. 왜냐하면 또 중력파를 잘못 어떤 근거 없이 중력파를 또 얘기하면 안 되니까. 하여튼 저의 주장은 빨래 찢기가 있기 때문에 힘이 팽팽하게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물의 표면이 아닌 것 같다. 이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설명해 보니까 중력파 잘못 설명하면 큰일 나는데. 네, 여하튼 저의 생각은 이쪽인 것 같다. 막이라는 게 있는데 요 막 있죠, 요거. 네, 이 막은 리지드 바디이다. 자, 그럼 이게 일단 중력파라는 게 빛의 속도로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사실 빛의 속도로 간다가 원래 근거는 없는데 뭐 또 작년인가 중력파가 관측이 됐고 중력파는 뭐 또 빛의 속도라는 게 증명이 됐다라는 것이 또 뭐 그렇게 알려졌으니까
뭐 중력파. 근데 왜 제 논리에 의하면 중력파하고 빛의 속도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빛의 속도는 뭐 또 시간이, 이거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생략을 하도록 하고, 그 결론, 그 전동 영상에서 여러 번 설명을 했기 때문에 빛의 속도랑 요 공간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속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이게 되는 거죠. 하고 그 속도랑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빛의 속도는 빛의 속도고 공간이 올라가는 거는 공간이 올라가는 속도다. 자, 그럼 또다시 이쪽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올라왔습니다. 이게 축축 올라가죠. 이게 사라졌다. 네, 그러면 축 올라가서 이렇게 됩니다. 그게 다시 이렇게 올라올까요?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출렁 이것처럼 전체가 출렁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에 제가 계속 설명했듯이 엄청난 힘이, 다양한 힘이 공간이 아주 팽팽하게 잡고 있기 때문에 출렁이지 않는다. 여하튼 이렇게 탁 이렇게 됐습니다. 직선이 촥 됐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이제 여기서 떨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쪽으로 다다다다다 떤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력파는 수직 방향이고 공간파는 평행 방향이라고. 요게 중력파, 이게 수직 방향, 공간의 수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중력파고, 왜냐면 이게 중력이니까. 이게 중력을 유발하지 않습니까? 공간파라는 것은 여기 탁 됐습니다. 탁 되면 여기서 얘가 미세하게 아톰 스케일, 요거는 이제 그 스페이스 스케일이죠. 스페이스 공간. 이 중력이 미치는 공간 전체의 스케일이고 크기이고, 얘는 아톰 스케일로 떨지 않겠습니까? 떨면서 XYZ 방향으로 쫙 퍼진다는 거죠. 얘는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얘는 이쪽 방향으로 팍 퍼지는 겁니다. 이 역시 이거는 이제 아톰 스케일이고, 이 역시 어느 정도일까? 이게 빛의 속도일까? 이거 역시 빛의 속도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이거 역시 마찬가지. 그 쇼크웨이브, 이게 태양이 있습니다. 거대 항성이 있는데 이제 블랙홀로 빡짠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서 쇼크웨이브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공간이 꺾여 버렸습니다. 이 웨이브가 또 전 우주를 따라서 전파하겠죠. 스페이스 스케일, 이 역시 빛의 속도랑은 관련이 없다. 이거 이렇게 뺑뺑뺑 돌고 있습니다. 역시 블랙홀 두 개가 뺑뺑뺑 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꺾인 것이 또 이게 바이브레이션 하겠죠. 왔다 갔다, 이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 그 파가, 공간이 이렇게 막 흔들린다는 거죠. 자, 다시 말하면 수직 방향이 있고요. 그 수평 방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공간을 따라서 가는 중력파고, 얘는 공간의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두 개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럼 유니버셜 스케일, 전 우주, 뭐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 빅뱅? 네, 빅뱅일 때 중력파가 전 우주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력파는 또 저 앞동영상에서 제가 또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력파와 공간파의 속도는 빛의 속도일까? 일단 관련은 없습니다. 그런 광자, 중성미자, 그리고 전자의 스핀이 빛의 속도입니다. 그런데 다시 제가 아까 여기 뭐 이런 공식이 성립한다면, 뭐 제가 이렇게 했던 이런 공식이 성립한다면, 뭐 혹시 또 얘가 올라가는 속도가 빛의 속도일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답변은 못하고 일단 관련은 없다. 그런데 그게 공간의 특성일 수도 있다. 이번에는 등가 원리, 정지 질량, 관성 질량, 관성력, 원심력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의 세계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양자의 세계가 왜 이리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원자의 세계, 물질의 세계, 원자, 거시 세계, 왜 이리 안정적이죠? 우리 세상의 원자 이상의 크기, 큰 것들, 큰 세계, 왜 이리 안정적이냐? 그 이유가 이렇게 앞에서도 설명을 하였듯이 반원자가 있다. 원자가 있고 반원자가 있고 이 중력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자가 지 마음대로 못 움직인다는 겁니다. 반대 세상에서 꽉 잡아주고 있는데, 중심을 잡아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원자는 안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양자의 세계는 이거
세상에 없습니다. 예, 이렇게. 예, 이것이 이제 양자의 세계죠. 그래서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는 세계가 양자의 세계고, 원자 이상의 세계는 아주 안정적이다. 반원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원자의 진동, 뭐 또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거를 반복하는 거 아닌가. 이거는 그냥 여담으로 원자가 있습니다. 반원자가 있죠. 중력선으로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얘가 또 중력선이 스프링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왔다 갔다, 그래서 얘가 그래서 얘가 이제 스프링 역할을 하니까 얘가 이쪽으로 갔다가, 그러면 원자가 작아졌습니다. 여기가 우리 세상입니다. 여기가 원자가 사라졌습니다. 그럼 다시 이쪽으로 왔다가 원자가 다시 나타나서 커졌습니다. 다시 이쪽으로 하면 원자가 작아졌습니다. 원자가 사라졌습니다. 뭐 이런 거를 보이지 않을까. 원자가 진동을 하는데 진동을 한다. 원자가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물론 1초에 뭐 수조 번이죠. 수조 번 진동을 한다고 하니까. 정지 질량, 관성 질량, 운동 질량, 등가 원리, 관성력, 원심력. 네. 그래서 이게 그 질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질량이 이렇게 다양하냐? 원자 속에, 이게 원자죠. 이게 전자가 있고요. 전자 속에 프로톤, 양성자가 있습니다. 양성자 속에 쿼크가 있고요. 쿼크 속에 근원 질량 입자가 있다. 이 근원 질량 입자는 안 변합니다. 그 근원 질량 입자의 질량, 즉 이거를 고유 질량, 근원 질량, 절대 질량. 절대 질량은 절대 안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더라도 여기서 제가 그림을 그렸습니다만 요거 안 변해요. 이거요. 절대 질량은 안 변한다. 이렇게. 네. 여기도 마찬가지. 이거 절대 질량은 안 변합니다. 그래서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스탑 앞에서도 동영상에서 얘가 중력을 유발하죠. 네, 그러니까 중력선이 잡아당깁니다. 공간이 휘어져야죠. 이렇게. 물론 이제 제가 매우 과장되게 이제 휘어진 것을 표현하였습니다. 얘가 양력입니다. 이게 양력. 그래서 멈춰 있으면 이 정도 이렇게 휘어졌습니다. 공간이. 그럼 가속을 시켜보겠습니다. 내가 가속을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앞으로 갑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래 멈춰 있었습니다. 내가 앞으로 가버려요. 그럼 얘는 뒤에서 잡아당기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양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럼 뒤에서 잡아당기죠. 그러면 얘가 어디로 가겠느냐? 이쪽 방향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공간이 밑으로 푹 꺼졌습니다. 물론 다시 과장되게 제가 그림을 그렸고요. 그럼 여기서 질량이 변하겠느냐? 절대 질량은 안 변한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변했냐? 스프링의 방향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원래 요거는 요거였어요. 이렇게 이쪽 방향이었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길이가 변하죠. 스프링이 쫙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중력 가속도라는 겁니다. 이게 중력 가속도. F는 mg가 있습니다. m이 변하는 게 아니라 중력 가속도가 변하는 것이다. m 절대 질량. 그다음 이 속도를 가지고 이렇게 직진을 합니다. 네, 그러면 또 여기서 이렇게 되고, 그럼 속도를 가지고 직진을 한다. 그러면 등속도, 그럼 얘가 이렇게 간다는 거죠. 계속 이렇게. 왜 여기도 등속도고요. 여기도 등속도가 됐습니다. 즉 더 이상 스프링은 이제 그 자리에서 가만히 이제 그 크기에서, 여기는 스프링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가속. 그래서 중력 질량이 뭐냐? 중력 질량이 이거라는 겁니다. 이건 안 변합니다. 그래서 제가 쭉 보시면, 요 길이, 그래서 이게 중력 질량이고, 그럼 이쪽 질량은 뭐냐? 이게 운동 질량이라는 거죠. 이게 로렌츠 변환, 피타고라스 정리 아닙니까? 여기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을 합니다. 로렌츠 변환이라는 거죠. 이번에는 감속, 제가 확 멈춰버렸습니다. 탁 순간적으로. 그러면 밑에 있던 게 확 앞으로 쏠리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방향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스프링의 방향이 이렇게 되면서 중력은 이것도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 이렇게. 이게 요것과 요것이 수직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거를 고유 질량 혹은 관성 질량, 이걸 또 운동 질량 이렇게 놔도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가? 절대 질량은 절대 안 변한다는 겁니다. 변할 수가 없죠. 절대 질량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벡터의 크기와 방향이 변한다. F는 mg가 있습니다. 이게 변한다는 거죠. 이건 안 변한다.
그런데 수학 문제를 풀겠다. 그럼 얘를 상수로 넣습니다. 얘를 상수로 넣으면 m을 바꾸면 되죠. 이거를 뭐 중력 질량, 운동 질량, 뭐 관성 질량 이렇게 계속 나눠 가지고 얘는 안 변한다, 얘가 변한다 해도 수학적으로 맞습니다. 근데 현실 저의 주장은 이거는 상수고 얘의 방향이 변한다. 이게 스프링 방향이라는 겁니다. 이게 스프링 방향. 이쪽에 있죠. 이렇게 스프링 방향. 스프링의 방향과 스프링의 크기와 방향이 변한다. 이번에는 자유낙하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탁구공이나 쇠구슬이나 왜 똑같이 떨어지죠 이게? 당연히 그냥 일반 상식으로는 쇠구슬이 먼저 떨어진다 하는데 진실은 탁구공이나 쇠구슬이나 똑같이 떨어집니다. 그 왜 그러냐? 물체가 이게 지금 이게 원자가 하나 있죠. 얘는 원자가 하나입니다. 얘는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쇠구슬이라고 치고요. 얘는 탁구공이라고 치겠습니다. 당연히 가볍고 얘는 묶여 있으니까 무겁죠. 얘가 떨어지는 거나 똑같다는 겁니다. 이게 왜? 병렬 연결이니까. 병렬 연결이 무슨 뜻인가? 자, XYZ 공간입니다. 이게 1번 공간. 1번 좌표점. 1번 좌표점에 원자는 하나만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럼 2번 좌표점이 있습니다. 2번 좌표점에는 원자가 하나만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 자, 4번 좌표점이 있습니다. 4번 좌표점에 원자가 2개가 들어간 그림입니다.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아니, 그 좌표점 하나에 원자 하나 들어가야 되죠. 그럼 이거를 위배하는 게 전자, 광자죠. 전자. 여기 빵이 길다란 빵이 있습니다. 이게 XYZ 공간이 이렇게 있고요. 단면을 탁 잘랐습니다. 그러면 그 자른 단면은 다 동일한 공간입니다. 거기에 원자는 여기에 이게 원자라고 치겠습니다. 여기 하나밖에 안 들어가요. 이게 한 개밖에 안 들어간다. 그럼 전자는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업스핀, 다운스핀 2개 들어간다. 그럼 광자는 무수하게 들어갑니다. 이거 중첩이라는 거죠. 다시 그 말이 맞지 않습니까? 원자는 하나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공간에. 그럼 다시 똑같은 공간에 2개가 들어간다. 이게 2개가 들어간다는데 이거는 틀렸다. 그래서 이게 그 스프링의 병렬 연결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떨어지는 속도나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똑같은 거죠. 얘가 한 개 떨어지죠. 여기도 한 개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기도 한 개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2개가 들어간다. 그러면 여기 2개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2배로 증가하겠죠. 예, 이거는 우리 세상이 아니다. 이게 우리 세상이라는 거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공간에 원자는 한 개만 들어간다. 그 말이 여기서 제가 보여드렸던 XYZ 그 간격 갭 있죠. 갭의 공간에 원자는 한 개만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럼 2개가 들어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그리면 자, 이렇게 그리면 공간에 2개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림이 이렇게 하면 공간에 원자가 2개가 들어갔습니다. 이런 일은 없다. 즉 중첩, 원자의 중첩은 없다. 그 이유 때문에 자유낙하, 탁구공이나 쇠구슬이나 똑같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등가 원리, 이게 등가 원리라는 거죠. 원자, 중력선, 반원자, 원자가 있고요. 중력선이 있고 반원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 등가 원리, 속도, 가속도, 여기 가속도 가속도, 제가 말한 절대 중력, 그 다음에 여기 표면의 이 수직으로 떠받치는 힘, 반전자가 뒤로 내뱉는 힘, 이거 MV, MG, M'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된다는 거죠. 피타고라스 정리로. 등가 원리가 성립하게 되겠습니다. 관성력 대 원심력. 이번에는 이건 직진이에요, 직진. 이번에 회전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진을 한다. 그러면 공간이 휘어졌습니다. 공간이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죠? 공간이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죠. 근데 똑같이 회전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 세상의 물질입니다. 네. 우리 세상의 물질은 전자기력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엄청 튼튼합니다. 그리고 뭐 팽이라고 치겠습니다. 팽이 막 단단하지 않습니까? 그 왜 전자기력으로 묶여 있습니다. 우리 세상은 알파, 베타, 감마 힘이 다 있습니다. 강력, 양력, 중력, 전자기력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튼튼합니다. 반대의 세상에서는 알파의 힘밖에 없습니다. 이거 뭐 양력, 파란색 양력 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제 10장 전동 영상에서 이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였고, 자, 이게 멈춰 있습니다. 이렇게 멈춰 있으면 뭐 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여기서도 이걸 돌리겠습니다. 딱 돌려봅니다. 그럼 이거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 중력이 뭐냐? 이게 중력. 무조건 밑에 방향으로 향합니다. 그럼 이쪽으로 늘어나는 건 뭘까요? 이게 왜냐, 스프링이 이렇게 늘어났으니까 이쪽이 그 원심력이라는 겁니다. 예. 회전 관성력 혹은 원심력. 자, 줄을 매달고 한번 뺑뺑뺑 돌렸습니다. 이게 90력 아닙니까? 90력이 우리 세계의 진짜 힘이고, 원심력이라는 게 있는데 그 원심력은 가짜 힘이다. 이게 원심력이라는 겁니다. 가짜 힘이 아니라 반물질이 반원자가 우리 세상의 수직 방향으로 당기고 있다. 이렇게 펼쳐지려고 한다는 거죠. 관성력, 회전 관성력. 자, 그러면 여기서 핵심이 이게 중력이 변할까요, 이게? 자, 다시 직진을 했습니다. 직진을 하니까 감속을 하면은 변하죠. 중력 레벨이. 근데 그 등속 운동을 하면은 이제 이게 여기서 변하진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했죠. 등속 운동을 하면은 이게 중력이 세졌습니다. 세졌는데 변하지는 않습니다. 여하간 직선 운동을 하면은 중력 레벨이 바뀝니다. 왜 여기 회전 운동을 했단 말이죠? 이게 변할까요, 이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얘가 밑으로 이렇게 툭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돌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게 아니라 동일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게 중력은 변하지 않는다. 회전을 엄청 시킵니다. 거의 뭐 엄청나게 세게 회전을 막 시킵니다. 그러면 뭐 회전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거 아닙니까? 그 물체의 중력이 변하겠느냐? 참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현 과학 물리학 책에 뭐 실험 관측 결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저는 뭐 또 역시 물리학을 모르니까 제 예측은 중력은 안 변한다. 이거는 중력이 변한다. 이거는 중력이 안 변한다. 라고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M이 뭐냐? M은 절대 질량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알파 질량, 뭐 베타 질량, 감마 질량, 이것은 제 2장에서 제가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량은 무조건 상수입니다. 절대 질량, 중력 가속도 방향이 변한다. 그럼 이거는 뭐냐? 글쎄요, 이거는 원래 여기서 M은 질량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이건 에너지 질량이죠. 에너지를 질량으로 환산한 질량이다. 중성자별이 탄생하면 어미 양자홀은 성장한다. 그 시간이 좀 촉박한 관계로 자, 중성자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생겼죠. 중성자별이. 근데 여기서 이거는 이제 그 태양, 항성, 거대 항성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거대 항성은 알파, 베타, 감마. 여기서 제가 설명했듯이 알파, 베타, 감마, 뭐 양력, 강력, 전자기력 다 묶여가지고 튼튼합니다. 거대 항성, 막 불이 활활 붙고 있고 엄청나게 온도 높고 엄청나게 압력도 세겠죠. 그 반대의 세상에도 정확히 똑같이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진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뭐 사실 제가 공간이 안 휘어진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또 근데 엄청나게 높은 온도에다가 엄청나게 높은 압력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간이 흐물흐물해졌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진동을 막 하면 랜덤으로 진동할 거 아니겠습니까? 랜덤으로 어떤 것은 크고 어떤 것은 작고 이렇게 그러다가 이게 확률이 있다는 거죠. 이런 확률, 예를 들어 세 개가 딱 세 개가 이렇게 가까이 접촉을 했습니다. 막 진동을 막 하고 있는데 확률 하나는 이렇게 딱 떨어진다는 거죠. 근데 세 개가 힘이 커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꺼번에 힘이 확 작용하는, 한꺼번에 힘이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밑으로 확 이렇게 보내지 않겠습니까?
크게 폭발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알파 폭발이. 그래서 얘가 밑으로 확 이렇게 함께 쏠리니까 폭발이 뻥 터져서 중력선이 끊어집니다. 이렇게. 중력선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얘가 여기가 어미양자홀이고요. 어미양자홀로 두두두둑 떨어질 거 아닙니까? 이것들이 어미양자홀로 두두두둑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미양자홀은 비로소 성장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어미양자홀은 할미양자홀을 잡아삼켜서 어미양자홀은 할미양자홀을 이렇게 잡아삼켜서 이렇게 잡아삼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만든다는 거죠. 이거는 제 10장에서 제가 설명을 한 건이고 이것이 툭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알파 폭발로 그 중성자별. 그러면 어미양자홀이 성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가 툭 떨어졌습니다. 툭 떨어져서 알파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알파 폭발. A 공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그 공간을 제가 여기 듬직듬직하게 그렸습니다. 널찍널찍하게 그렸죠. 이 공간이 확 줄어들어 버립니다. 이 공간이 확 줄어들면 여기에 원래 여기 있었죠. 이렇게. 이게 이 빨간색이 여기에 있겠느냐? 있을 수가 없죠. 공간이 확 줄어들어 버렸는데 삐져나간다. 이렇게 삐져나간다. 이게 바로 중성자의 감마선들이 막 나가게 되겠습니다. 제 6장에서 제가 설명했듯이 중성자별이 감마선을 확 내뿜고 있죠. 이게 뭐냐, 이거 정체. 이 공간이 있고, 이게 아까 이게 이만큼 널찍했습니다. 널찍하니까 존재하는데 얘 그 천이 공간이 확 줄어들어 버린 거죠. 그 줄어들어 버린 얘가 그냥 탈출해야죠. 속도가 빨라지면 파동성이 강해진다. 이건 앞에서 제가 설명을 했었고, 중력선이 떨어지는 우주선 속도는 얼마일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건 앞 동영상에서, 전전 동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했고, 중력선이 아니, 이거 한번 살펴보죠. 얘가 엄청나게 강하게 앞으로 갑니다. 그럼 얘가 뒤로 쫙 밀릴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럼 얘가 무한대로 가도 견딜 수 있을까요? 이 선이 힘이 혹시 엄청나게 세게 가면 얘가 툭 끊어지지 않겠습니까? 가운데가 이렇게. 즉 무슨 말이냐? 보통 뭐 우주선이 빛의 속도로 간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빛의 속도로 못 간다는 거죠. 가다가 어느 정도 가다가 얘가 툭 끊어져 버립니다. 뭐 툭 끊어진다 혹은 분리가 된다. 그건 또 뭐 양자 얽힘에서도 또 설명할 건데 n 알파 이겁니다. 아까 그 전자하고 반전자는 중력선으로 이렇게 딱풀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붙어 있다는 거죠. 얘 힘을 가하면 뭐 엄청난 힘을 가하면 얘가 원래 이렇게 딱 붙게 됩니다. 이게 탁 분리가 되는 거죠. 좀 더 구체적인 표현으로 멈춰 있습니다. 멈춰 있으면 이건 아까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던 그림. 슈퍼 울트라 엑셀러레이션. 그러니까 아주 뭐 강한 속도를 갖든지 가속을 하든지 그러면 내가 앞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나예요, 나. 내가 엄청나게 가는 겁니다. 이게 원래 나죠, 나. 그런데 가속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잡아 당기고 있다는 거죠. 엄청나게 강하게. 여기 전자를. 그러니까 양성자가 앞으로 나가고 전자가 이렇게 뒤에서 끌려가는 참 희한한 상황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너무나 세다 보면 얘가 이렇게 툭 끊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급 감속을 했습니다. 급 감속을 하면 또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얘가 앞에서 엄청난 끌어버립니다. 물론 슈퍼 울트라. 그럼 이게 되고 뒤에서 전자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원래 이거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데 얘는 이렇게 된다는 게 말이 되냐? 그게 이제 이중슬릿 현상에서 전자 이중슬릿 현상에서 C60 이거 아무도 설명 못하죠. 전자 이중슬릿도 사실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 C60은 더욱더 모르는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런 현상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C60 이중슬릿 현상. 뭐 이거는 카시미르 효과란
우리 공간에 진짜 원자 두께 정도의 간격이 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간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카시미르 효과 아니냐라고 이제 전번 동영상에서 세부적으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C60이 아니라 C16. 끝으로 중력선이 꼬이면 풀어지지 않는다. 뭐 또 논리를, 모순되는 논리를 한번 찾아보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진동을 하고 있다? 그럼 혹시 여기 꼬이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그리면 얘하고 얘 중력선하고 얘 중력선하고 뭐 어떻게 하다가 막 꼬여버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좋게 있겠습니까? 이게 뭐 진동을 하고 뭐 이러면 얘네들 꼬여버리지. 이렇게 꼬이게 된다. 뭐 이게 타당한 그림인 것 같습니다. 우리 공간의 두께는 철원자 크기 정도이다. 철원자가 가장 안정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철원자를 넘어서면은 이제 막 우라늄 붕괴가 일어나고, 철원자까지 우리 공간의 두께는 철원자, 우리 공간의 두께, 이것의 두께는 철원자 정도이다. 그러니까 우라늄 붕괴가 일어나는 이유는 공간이 좁기 때문에 공간이 누르지 않습니까? 누르니까 당연히 얘네들이 몇 개가 이렇게 퉁 하고, 이쪽 색으로 가야 되겠죠. 이렇게 퉁 하고 삐져 나와야만 합니다. 이게 계속 붕괴가 된다는 거죠. 어디까지? 철까지. 공간이 좁으니까. 그래서 이 철원자까지가 가장 안정적입니다. 그 말이 철 반원자까지 중력선이 꼬이는 거 아닌가. 제가 이렇게 중력선이 좋게 그렸습니다만, 이렇게 좋게 그렸죠. 그게 아닌 것 같다. 이렇게 꼬이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렇게 서로 꼬이면 이게 하나의 덩어리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 그리고 얘가 뭔가 또 힘을 작용을 하죠. 서로. 그러니까 우리 세상은 알파의 힘이 있고, 전자기력이 힘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강력의 힘이 있고, 그것들이 막 우리 원자 안에 핵력이죠. 핵력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핵력에 플러스 이 힘이 존재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힘은 우리가 전혀 상상도 못하는 그 힘이죠. 왜? 이게 꼬였다는 겁니다, 이게. 또 다르게 설명하면, 뭐 예를 들어서 얘가 양성자, 얘가 중성자입니다. 중성자가 뭐 탈출 못하지 않습니까? 이거 딱 묶여가지고. 그럼 왜 묶여가지고? 베타로 묶였으니까. 그 다음에 그 전자기력으로 묶였으니까. 그 다음에 강력으로 묶여있죠. 그런데 플러스 또 하나, 여기서 이렇게 묶여있다는 겁니다. 얘가 여기에. 이 힘도 분명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제 추측으로는 이게 일단 계속 여기에 뭔가 또 하나 달라붙어요. 그럼 또 꼬이겠죠. 또 하나 달라붙으면 얘네들이 또 꼬입니다. 이렇게 계속 꼬입니다. 그게 어디까지? 철원자까지. 이렇게. 이게 철원자까지 막 계속 꼬이다가 이제 공간이 가득 찼습니다. 이렇게. 공간에 가득 찼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철원자를 초과하는 원자부터는 헬륨만 붙는다. 자, 여기 보시죠. 일단 헬륨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얘도 꼬이겠죠? 이게 헬륨입니다. 양성자 두 개, 중성자 두 개. 얘가 철에 이렇게 달라붙는 거 아니냐. 그런데 보시면 분명 이쪽 세 개는 분명 그 전자기력, 강력 이렇게 강력하게 붙어 있지 않습니까? 전자기력과 강력이 막 서로 꼬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떨어져야죠, 원래는.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여기가 안 붙었다는 거죠, 여기가. 그런데 공간이 계속 누르고 있습니다. 떨어지라고. 그러니까 얘가 견디다 못해가지고 얘가 툭 떨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그럼 다시 철은 계속 떨어져도 철은 안 떨어집니다. 이게 떨어질 수가 없죠. 그것이 바로 방사성 알파 붕괴 아니냐라고 한번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왜 이게 헬륨 2 플러스 이런 2 플러스가 붙을까? 이게 원래 그 안정적으로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게 참 보기 좋은 원자예요. 보기 좋은. 이게 이렇게 했으니까 수소가 되겠죠. 보기 좋은 수소입니다. 그런데 얘가 이렇게 탁 나오는 순간 하여튼 얘가 묶여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원래 얘가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 탁 이렇게 있어야죠.
네, 이렇게 보기 좋게, 이게 헬륨입니다. 이제 이쁜 헬륨. 그런데 여기서는 떨어졌습니다. 이건 보기 좋게. 여기서는 예, 이거죠, 이거. 물론 이제 제가 중성자를 안 그렸습니다만 여기서 막 이게 여기랑 얽혀져 가지고 얘가 전자가 밖으로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요 속에 양성자들만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제 이러면 이거 어떻게 되느냐? 이거 진짜 이상합니다. 이게 아주 강력한 화학 반응을 유발하죠. 얘는 이렇게 얘는 여기에 이렇게 묶여 있고요. 네, 얘는 여기에 묶여 있고 얘가 툭 떨어져 나와 가지고 이게 방사선 붕괴 알파선 아주 강력한 희한한 이게 없습니다. 이게 있어야만 하는데 따라서 이렇게 그 핵력 혹은 이제 원자를 구성하는 원자 한 개를 구성하는 힘에는 분명 이 힘, 중력선이 꼬인 힘이 존재할 것이다를 또 한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설명을 못한 거, 자전거가 안 쓰러지는 이유. 자전거를 타고 갑니다. 내가 안 쓰러집니다. 절대. 뒤에서 중심을 잡아주고 있으니까 팽이가 뺑뺑뺑 돕니다. 팽이가 안 쓰러지는 이유. 이렇게 반대의 세상에서 쫙 펼쳐져 가지고 중심을 잡아주고 있지 않습니까? 팽이 안 쓰러지는 거죠. 버스가 급 출발을 하면 나는 뒤로 획 이렇게 획 가죠. 버스가 급정거를 하면 나는 앞으로 확 이렇게 쏠리게 됩니다. 그래서 본 우주론은 보존 법칙, 증가 법칙 철저하게 지키고 이상의 모양이, 그림이 상황에 맞게 막 계속 변한다. 이것이 본 우주론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